나이가 들면 혈당이 오르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뇨약을 오래 드시던 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췌장이 점점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먹기를 두려워하시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결국 더 늦게 관리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오해와 정반대입니다. 당뇨약은 췌장을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췌장이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사실인지 잠시 후에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희망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일반적인 관리만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관리 그룹은 약을 줄일 수 있었던 비율이 약 26%였던 반면 생활습관을 철저히 관리한 그룹은 그 비율이 무려 73%, 약 3배에 달했습니다.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초기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슐린을 이미 시작하신 분도 다시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을 만나온 한정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신다면 당뇨병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행동으로 옮기셔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먼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당뇨병이 발생했다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아예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합병증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을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 관해라고 해서 병이 있긴 하지만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혈당을 일반인에 비해 조금 높지만 당뇨병은 아님, 당뇨병 전 단계 상태로 낮춰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약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고도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당뇨병을 완치하는 것도 아니고 혈당을 조금 낮게 유지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관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도 쉽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가 진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뇨병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미 췌장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시작한 관리는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관해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목표 설정 다음으로 필요한 건 내 정확한 혈당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이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복 혈당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측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을 앓는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실제 혈당 관리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30세부터, 그렇지 않은 분께서는 40세부터 매년 공복 혈당 검사뿐 아니라
식후 혈당 검사와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야만 내 정확한 혈당을 알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근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작용의 효율이 떨어져 생기는 병입니다. 노화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췌장의 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되 할 수는 있는 것처럼 췌장을 보호하여 췌장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관리하는 핵심은 작고 소중한 내 췌장을 아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내 작고 소중한 췌장을 아껴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은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비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만한 상태에서는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돼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소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말하는데 인슐린을 분비해도 잘 듣지 않으니 췌장은 무리하게 인슐린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염증성 물질은 췌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까지 합니다. 적정 체중을 계산하는 법은 본인의 키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여 제곱한 뒤 여성은 21을, 남성은 22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라면 미터로 환산한 1.7을 제곱한 다음 여성이라면 21을 곱한 60kg, 남성이라면 22를 곱한 63kg이 본인의 적정 체중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시다면 인터넷에 적정 체중 계산기 혹은 BMI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편하게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많으니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적정 체중을 아셨다면 여기에 30을 곱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입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덜 섭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정 것만 먹는 제한식이나 극단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안 하는 단식 수준의 다이어트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혈당을 유발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보상 심리로 과식을 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고 요요가 올 가능성 또한 더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살을 빼서 평생 유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조금씩 줄여나가 보십시오.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밥, 면 등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줄이고 노년에 들어서 특히 섭취가 부족해지던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의 단백질은 더 섭취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밥량을 줄이다가 배가 고픈 나머지 떡, 빵, 과일, 단 음료 등의 간식을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나쁜 것을 안 하려다가 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간식에는 흡수가 빠른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다량 함유된 경우가 많아 밥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리고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가 고프다면 간식을 드시기보다는 단백질 반찬을 조금 더 추가해 충분히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배꼽 시계에 맞춰 식사하지 마시고 실제 시계가 알려주는 대로 일정한 시각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몸에 좋으니 먹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일은 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에 때문에 당뇨병 환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할 식품군입니다. 과일 주스 또한 마찬가지로
과일에서 짜낸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무가당이니 당이 없겠지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가당은 당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아예 당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다면 과일 주스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기름지지만 않다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가리지 않고 입에 맞는 걸로 매 끼니 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를 드시면 근육 유지에도 좋고 충분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혹은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돼지 감자, 여주 같은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인데요. 안타깝지만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논문을 근거로 삼지만 그런 논문의 상당수는 연구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거나 소수의 연구에서만 효과를 입증한 한마디로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들입니다. 오히려 영양제나 건기식, 특정 음식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간 수치가 나빠집니다. 살이 쪄서 당뇨가 악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뇨병은 뭘 먹어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해야 될 식품을 잘 알고 피해야 하는 병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췌장을 아끼는 방법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무슨 운동이든 주 150분 이상 시작해 보십시오. 빠르게 걷기, 가볍게 달리기, 줄넘기, 등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어떤 것도 좋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은 숨이 차고 힘들다 느껴질 때까지 해보십시오. 이런 운동들을 통해 체력이 올라왔다면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근육이 포도당을 대량으로 소비해 췌장이 할 일을 덜어주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특히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에 많기 때문에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수업을 마련해 둔 경우가 많으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PT 받을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보십시오. 만약 여건이 여의치 않아 혼자 운동을 하셔야 한다면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근력운동법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때 꼭 함께 해보시게 바랍니다. 당뇨병 약은 꼭 먹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혈당 관리가 잘 된다면 당뇨병 약은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콩팥과 심장에 도움이 되는 당뇨병 약제들이 있어서 혈당과 무관하게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 췌장 기능 또한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생활습관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뇨병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느낀 것은 환자분들께서 당뇨약 드시는 걸 정말 싫어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현대의학은 병의 근본적인 원인도 고치지 못하면서 약으로 증상만 다스리려 한다는 말씀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뇨병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사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을 찾는데 관심이 많고
그런 기술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환자분들께 알려드릴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 기술이 나올 때까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약물을 잘 복용해서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 복용을 꺼리시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약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뇨병 약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는 약인 만큼 잘못된 소문도 아주 많이 퍼져 있는 약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보자면 당뇨병 약을 먹으면 췌장이 점점 일을 하지 않아 기능이 약해져서 나중에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당뇨병 약을 먹는다고 해서 췌장이 태업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뇨병 약은 췌장이 할 일을 덜어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하루에 100개의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는 A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시설이 노후화돼 만들 수 있는 물건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밤새 근무를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물량을 맞춰보겠지만 언젠가는 납품량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망연자실하던 찰마 옆에 있던 B 공장에서 선뜻 모자란 만큼의 물건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신 납품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A 공장의 사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약이 바로 B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B 공장의 도움을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A 공장의 인력과 기계는 무리를 덜 해서 더 오래도록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B 공장의 도움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A 공장의 인력과 기계는 더 무리를 해서 나중에 물건을 못 만드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빨리 쓰면 쓸수록 췌장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아주 잘 밝혀진 사실입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시간만큼 고스란히 췌장의 기능은 나빠집니다. 그렇기에 약을 너무 늦게 쓰면 관해로 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슐린을 쓰는 시점 또한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뇨병 약의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을 잘 파악하고 증상을 살피면서 투여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때문에 부작용이 두려워 약 복용을 꺼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약 효과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럼 그냥 약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을 올릴 때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평균 성적이 잘 오르던가요? 과목 골고루 잘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혈당도 약 복용, 식단 관리, 운동 세 가지를 모두 잘하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약으로 혈당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다른 만성질환도 모두 예방되는 게 아니란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과 운동 부족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합니다. 때문에 적정 체중 유지와 운동은 약을 먹더라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본 원인이 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활습관 관리를 잘하고 약을 잘 먹어도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의사로서 몹시 안타까운데요.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습관 관리와 약 복용을 열심히 하셔서 10년 전에 맞았어야 할 인슐린을 이제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관리하는 습관을 잘 들으셨으니 인슐린을 시간에 맞춰 잘 맞는 것 또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인슐린을 맞으면서 90세를 넘어 100세 가까이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엔 인슐린 제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생활에 맞추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약이 잘 안 들어도 다 방법이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끝까지 혈당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인슐린이 필요한 시점에 자꾸 미루다 보면 하루 한 번 주사로 관리할 수 있었을 혈당을 복잡한 형태의 인슐린 투약으로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치료도 적절한 시점에 시작해야 된다는 점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에 비만대사 수술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묻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비만 치료하기 위해 하는 수술로 당뇨병에 대한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특히 당뇨가 발생한 기간이 짧고 췌장 기능이 많이 남아있고 상당히 비만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관의 상태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받아도 꾸준한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다시 체중이 늘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년 반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수술 후 1년에서 1년 반까지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고 그 이후에 추가로 감량하는 것은 몹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1년 반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그동안 최대한 목표 체중까지 살을 빼시고 1년 반이 지난 이후에도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완치할 수는 없지만 관해는 가능합니다.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목표로 적정 체중 유지, 주 150분 이상의 운동,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까지 3가지를 함께 실천해 주십시오. 당뇨약은 췌장을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췌장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잘 챙겨 먹는 것이 번거롭고 지루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당뇨병에 지지 마시고 부디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힘껏 돕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